신선한 생각, 신선한 인물 탐구, 신선한 주식 경험, 신선한 개인적 생각, 신선한 주간 전략, 신선한 오늘의 시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을 기반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 시사, 인물, 정책 등 다양한 소재를 부분별하게 다루는 방송입니다. 신선한 생각은 개인적 생각으로 순수한 사견이므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각. 반갑습니다. 신선한 주식 경험입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정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테마로는 주제로는 야당 정치 야인 시대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다시피 요즘 언론에서 부각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야당 정치인들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분들의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주식으로 보는 한 줄 평을 해보면 오세훈, 화려하고 다양한 활동성, 김무성, 묵직하게 밀어붙이는 꾸준함, 황교안, 선택적 공략, 유승민, 힘이 약하여 밀어올림이 크지 않음, 반기문, 아직 확실한 실탄 장전이 안됨. 잠재적인 인물로는 김동연, 이완구, 정운찬, 안철수, 김문수, 홍석현, 손학규 이렇게 잠재적인 인물로 했는데, 일단은 현재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의 대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김동연은 이제 현직에서 12월 달에 내년 그만두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겠죠. 일단은 정치주의에 대해서 이제 정치주의에 대한 부분을 흐름이나 정치주의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블로그에 메모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은 대부분 대선 확정주자의 종목은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정이 된 사람들은 거의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확정,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주자들,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섹터들하고 틀리게 이것들은 주자들이 주자가 확실히 이 사람은 대선 주자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변동성을 가져주는 사람들, 2순위 이하 부분들이 움직일 때 이제 그 종목들이 변동성을 크게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주, 인맥주,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는 분류를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1차적으로 정책은 해당 연도에 나오기 때문에 인맥주가 먼저 움직이니까, 이제 날짜가, 선거 일자가 멀수록 인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막 거기서 이제 누구 학연, 지연 뭐 그런 부분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당해 연도에 이제 정책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움직이고 얘가 이제 꺼지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오는 정책이, 이제 왜냐면 선거 되면 정책 발표를 하니까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거론이 하나씩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책 발표를 하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요 정책주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대선주는 미리 사야 한다. 그러니까 대선주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쭉 밀어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가면 못 잡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간 이하일 때는 최고 차트상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이하일 경우에는 잡을 상관없습니다. 상을 쳤든 뭘 했든 간에. 왜냐면 대선주들은, 정치주들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과 최고와 최저의 그 폭이 엄청 깊어요.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이하에서는 상을 찍었든 뭐랬든 늦게 잡든 간에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주식이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내려왔다 올라가도 내려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폭이. 그렇기 때문에 설사 중간 이하에서 내가 잡는다고 해서 상한가에 잡았는데 얘가 그날 10% 밑으로 뺐어요. 그걸 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걸 못 견디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간 이상에서는 이제 주의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위험하고 추격 매수 위험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은 이 종목들이 자기 산업군이나 그 성장성이나 그거하고도 또 정책하고도 같이 믹싱이 될 수가 있어요. 인맥주라든지 정책주가 있지만도 기존에 있는 정부 정책이나 신규 미래 성장성이나 산업성이나 실적성이나 기타 등등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간다고 볼 수 없고 또 무조건 다 똑같은 모습 움직임을 보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이게 일부분 그래 이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요 얘기를 최근에 누구야 YT 한국경제TV에서 뭐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못 잡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파동을 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정도의 그 높이까지는 안 올라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잡을 기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에 잡든 허리에 잡든 허리 이하에서만 잡으면 되죠. 지금 발목에서 잡냐 발바닥에서 잡냐 그걸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불확실하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불확실한 부분에 투자는 하지 말자. 지금 기관도 단타치고 외인도 단타치는 상황에서 홀딩을 해서 간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정치주를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북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주 시점은 이제 보통 대선주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일단 부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명절 전후에 움직인다. 설날, 추석 때 보통 이제 밥상머리 정치라고 그러죠. 그걸 관련돼서 정치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인맥, 정책 같이 움직이는데 정책이 좀 많이 영향을 받죠. 그리고 보통 이제 4월, 8월, 12월이 이슈 달입니다.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게 뭐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나중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인맥 정치, 인맥 출세든 뭐든 간에 뭐 인맥이죠. KS 인맥, 경기고, K, S, 서울대 출신들이 인맥이죠. 이회창, 고건, 손학규, 김건배, 정운찬 등등등 있죠.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기득권이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이 사람들이 다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이 길을 이 학교들이 다 그랬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훌륭하고 좋으시고 그런 분이 있지만은 이 한 예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존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부정부패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부정부패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 서울 출신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지역으로 보면 경상도 중에서도 뭐 포항 경주 출신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짚고 이제 뭐 또 기득권을 쥐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부패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양면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변화 시대로 봤을 때는 뭐 군사나 공화국 시대에서는 뭐
당연히 무조건 뭐 100%죠. 이쪽이.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100%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아도 이 인맥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땡겨다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뭐 보수들이 저 진보가 문제가 없냐? 그건 아니죠. 보수에서 지금 별로 운동권들 팝을 만들어 갖고 운동권 내에서도 또 파벌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파벌이 있고 그 안에 또 운동권 내에도 파벌이 있고 운동권 내에서도 또 자기 계파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팀 어디든가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지만 그런 부분이 위험성이 작은 게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거 여담인데 괜히 길어졌네요. 일단은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이렇게 쭉 이렇게 관련된 정치주들을 제가 블로그에 리스크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정치인, 대선주, 정책주, 총선주 이렇게 해갖고 제가 리스크를 해놓은 건데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걸 제 블로그에 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쉽게 뭐 검색을 하면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어요. 때문에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을 위로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좀 당겨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정치주를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차트를 보고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건가 그 부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고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그냥 경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김무성주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오세훈주, 이렇게 유승민주, 황교안주, 이렇게 반기문주, 이렇게 홍석현주까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기준으로 일단은 봤을 때 거래량이 일단은 동반된 거래량이 실린 종목들 일반적으로 정책주들은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고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고 바닥을 켜요. 대부분이 월봉 보시면 바닥을 켜요. 대부분들이 종목들이 바닥을 깁니다. 바닥 이게 중간에만 한 번씩 튀죠. 주기를 어떤 주기를 갖듯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치주들이 대부분이 바닥일 거예요. 바닥에서 바닥이거나 저점일 거예요. 대부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잡을 거예요? 전부 다 바닥이고 저점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거래량을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대장주를 못 잡더라 대장주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장주를 잡으려면 일단 거래량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래에 봤을 때는 일단은 구형 GM 보시면 자 튀었죠. 그죠?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산중공업 그것도 어제 튀었네요. 어제 금요일날 튀었다가 음봉을 만들 이 얘기는 뭐냐면 음봉을 만들든 양봉을 만들든 뭘 하든 꼬리를 달든 말든 일단은 얘는 바닥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바닥이죠. 제가 얘기한 게 이 고점에서 이제 얘는 올리려고 골파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이 고점에 이 저점에 중간쯤이면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 불안하다. 그럼 이것도 발을 잡는 거죠. 이 안에서 잡으라 이거죠. 이 아래에서 그냥
불안하다. 더 내린다. 중간쯤이면 이 정도 돼요. 대충 제가 그냥 이거는 뭘 지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선을 끊는 거니까 이 아래에서 잡으면 된다 이거지. 응? 이 아래에서. 얘는 이제 지금 보면 전형적인 골파기를 한 거예요. 골파기를 해서 쫙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골파기. 올리기 전에 골파기를 하죠. 그죠? 거기. 여기서 또 막 갭이 얼마예요? 10초가 갭을 떨궜잖아요. 여기서 또 갭을 띄우고 갭 하락시키고. 어? 정치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얘네 장난주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 안 되면 이 이하에서도 이제 단타성으로 봐야 되죠. 올라타는 거 보고 본 시작이니까 본 게임이니까. 근데 이제 그 불안하다 그러면 요 밑에서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요 밑에서는 그냥 바로 못 올리니까. 구경지에 볼까요? 바닥. 여기도 봐. 여기도 골팠네 보니까. 그죠? 여기도 골파고 봐요. 대충 뭐 이 정도 끊을게요. 끊고 중간에 어디 쯤일까요? 대충 뭐 끊고 끊을게요. 또 중간 끊고 구경은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이 앞에 이번에는 안 했고 이건 못 먹고 이 앞에 먹었대. 어쨌든 간에 중간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이하에서는 요 이하에서는 매매를 가능하다고 저는 본다 이거죠. 한 번은 튄다는 거지 이렇게. 본 게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 이하에서는 매매를 해도 되는데 이것도 불안하다 그러면 요 이하를 잡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고 위험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갭이 예? 400원이면은 예? 40% 1000원짜리 400원이잖아요 갭이. 30, 40%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산 중공 볼까요? 몇 프로? 여기도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좀 꿈틀꿈틀이나 거렸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없는 애를 한번 볼까요? 아세아텍. 아세아텍은 북한주로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많이 내려왔을 건데. 김무성주. 다 보면 다 골파기를 해놨어요. 그죠? 양봉은 양봉인데 음봉에서 양봉을 만들잖아요. 대충 그냥 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끊는다 해도 그래 되잖아요. 그럼 뭐 이 정도 이하에서 잡는다 충분히 잡잖아요. 그럼 더 밑에서 잡으면 뭐 그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거래량도 관찰을 오늘 안 올랐어도 거래량이 있는 애 위주로 보란 얘기고 이제 얘네들은 안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붙었잖아요. 그죠? 그 얘네들이 이런 애들을 잡든지 아예 그러면 응? 가세텍 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 볼까요? 얘도 바닥이네. 그죠? 이제 서서 이제 올라가려고 다 밑골이 달았어. 다 골파기를 하자. 올라가기 전에 정치들이 다 그래요. 장난주들이 다 그렇다 이거지. 정치주뿐만 아니라 그렇게 저는 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상승을 한 애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상승을 한 애들 급등한 애들 급등했던 전력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뭐 팁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을 안 하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가 말씀드리는 건 진시성을 가진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 종목들이 1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진시성을 가진 애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애들을 종목들을 한번 쭉 보세요. 다 그 급등 변화를 가졌던 변동성을 줬던 애들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진시성 얘기를 꽤 오래전에 했었을 거예요. 이거 아연의 움직이기 초반 때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진시성이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꿈틀거린다고 한번 제가 블로그에 적은 적이 있는 것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시성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정치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 연관이 되고 뭐 끼워넣기 나름이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팁을 하나 더 드린다고 그러면, 오래된 그 고전 그 소속 정치주 있잖아요. 만약 김무성이라면 김무성부터 옛날부터 있던 그 오래된 종목하고 신규로 들어온 종목들이 편입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신규 되는 쪽으로 가세요. 오래된 애는 오래된 애는 거기서 대빵이 있던 애들, 가장 큰 등락을 했던 애 말고는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편입되는 애들, 그런 쪽 애들이 잘 움직입니다. 신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팁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오세훈도 보면, 오세훈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오세훈은 뭐 다양하게 이게 다음 급등을 하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신약 애들이 다 많죠. 그죠? 여기만 봐도 진시 애들이 몇 명, 여기도 세 종목에다가 둘, 다섯, 아홉, 벌써 8종목에 또 있어요. 많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도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그런 애들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초보니까 바닥에서 잡겠다 그러면 대륙제가를 딱 본다. 만약에 이런 애를 잡아요. 거래량 없는 애를 잡으면 바닥이에요. 그죠? 자, 바닥이죠. 대륙제가는 어떤 이슈를 갖고 있냐면 캠핑 관련된 거예요. 캠핑족들을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돼요. 딱 보면 딱 그걸이 됐군요.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선을 쭉쭉쭉 꺼주면서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 120선이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60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250대까지 240이라고 보면 120선이 이 점선일 거예요. 아마 120선이 240선이 이거예요. 근데 60선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요 사이고, 그 밑에는 60선 이하로 잡냐는 그거고.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갖고 기법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잘 참고를 하시고 잘 보세요.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리고 관심종목에 이게 넣어놓고. 근데 이런 걸 갖다 핸드폰으로만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탭북이나 노트북 요새 뭐 100만원 이하 하잖아요. 최신 걸 해도. 주식에는 100만원 하루 까먹는 걸 뭐 예사로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드려도 그거에 대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쟁이들이 보면은 푼돈엔 아까워해요. 그래서 주식판에서 1년 돈은 안 할 거예요. 그게 원래 도박꾼들의 전형적인 습성입니다. 술꾼들의 전형적인 습성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환경하나 19% 한창 재지 올랐죠. 그죠? 얘는 벌써 뭐 엄청 올라가려나? 예? 바닥이네요. 그래도 바닥이죠. 예? 이렇게 보면 엄청 올랐잖아요. 한창 재지 오늘 거제 19% 올랐는데, 얘가 이제 원래 잘 움직였던 애예요. 황교안 주 되기 전부터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엮인 애인데, 얘가 김무성인가 뭘로도 웃겼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바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보실 때 그냥 길게 그래서 월, 주, 일 보셔야 된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는 그냥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렇게 파동을 그려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 요 위에서는 진짜 단타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단기로 그냥 단타성으로 여기도 봐야 돼요. 사실은 너무 밑에서는 이제 매집으로 봐야 되는데 견디시냐 못 견디시냐 이 폭이 얼마나요?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6,000원에서 600원인데 10배인데 10배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내리까면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환기와는 선택적인 부분이 했잖아요. 한창 재직을 계속 관종을 환기와 대장주로 봐야겠네. 여기서 변동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보시고 반기문은 아직까지는 그 크게 튀는 한창 재직하고 한창을 흔들리 한창에 한번 튄 적이 있죠. 한번 튄 적이 있어요. 그죠? 얘는 아직까지 확실성을 방향성을 일비스는 어제 엊그저께 일자리권으로 움직였다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같이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같이 엮이니까 같이 이렇게 메모를 해서 따로 보시면 돼요. 안 튄 거예요. 그죠? 아직 모르잖아요. 막 그죠? 이리 보면은 못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바닥이랑 막 추세가 꺾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동을 먹으면서 계속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파동을 계속 따라가면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잡고서 쭉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갭이 얼마냐면 30%가 넘어요. 여기부터까지. 그래요. 거짓말하는 30%가 넘어요. 그럼 뭐 이걸 버티냐 이거지. 못 버틴다고요. 이 음봉이 하나예요. 어? 음봉이 저가가 얼마예요? 18%요 한 봉이 음봉 하나가.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죠. 팔고 여기서 잡고 또 새로 시작하고 어쩌면 그것도 이평이 기다리니까. 이 며칠 날이야? 7월달이네. 14년이네. 14년이면 한참 앞이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대충 제가 봤듯이 보시면 되잖아요. 거래량을 보시고 서원 한번 볼까요? 서원 바닥 주자고 보니 거래량 없는 애를 잡으면 돼요. 그냥 쭉 들고 간다고 생각하고 바닥이잖아요. 그죠? 주봉을 볼까요? 그냥 바닥선이 맞잖아요. 쌍바닥에서 이제 지금 빌려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테마에 엮인 종목들도 움직이는 애가 있고 안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그 부분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뭐라고 해서 이제 연결이 됐지만 다 그냥 반기문주는 그리고 특히 많아요. 이거 여기 다 안 올렸지만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책을 또 내면 정책에 또 서로 겹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링크가 되고 서로 겹치고 인맥도 학교가 같으면 또 연결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석현이는 지금 JTBS 인사조정도 좀 하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얘가 언제 움직일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별 그런 인물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새 홍석현이 이제 꼼지락꼼지락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넣긴 넣어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수작업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종목들은, 응? 제 블로그에 가시면 이 종목들 메모하셔갖고, 각자 그 HTS, 등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다 옛날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15년에 정리를 해놓은 건데, 옛날 거기 때문에 신규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신규 들어오면 이제 더 늦기도, 수정 작업을 하긴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바로바로 안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또 여당에서는 뭐 후보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말은 있지만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야당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랑 똑같아요. 뭐랑? 확정 주자의 종목은 안 움직인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여당 개념에는 많다라는 얘기고, 미확정이 야당에는 주자가 없다 맨날 울상이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당은 안 움직이고. 그리고 실제로 뉴스도 그렇게 이 사람들 위주로 나와요. 지금 뉴스가. 그죠? 이 사람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김무성이 나오고, 유승윤이 나오고, 황교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반기문은 이제 지난번에 행사권에서 이사장이기 때문에 보아 포럼인가 뭐 그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온 거고, 황교안에는 아직 이제 봉사활동으로만 잠깐 비추고, 유승민이는 이번 주에 좀 얼굴 화면에 몇 번 나왔고, 김무성이도 같이 나왔고, 오세훈이는 이제 입당을 하면서 이제 활동성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론된 부분이니까 하시면 되고, 근데 잠재적 인물로는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몽 캠페인을 하나 하죠. 매번 계몽운동, 신선한 계몽운동 6월 8일 68% 이상 국회의원 물갈이.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게 이제 바짝 긴장하게.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요 프로테지는 이번에는 한번 크게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한 50% 전후로 해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동영상을 좀 마칠까 합니다. 신선한 주식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생각, 신선한 인물 탐구, 신선한 주식 경험, 신선한 개인적 생각, 신선한 주간 전략, 신선한 오늘의 시황.